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라는 게 그냥 뭐 어디에나 있는 그런 게 데이터인데 사실 데이터는 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뭐 키나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수치들의 정보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 수치의 개수만큼 어떤 차원의 점의 좌표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 제 정보만 하더라도 키, 몸무게, 나이, 뭐 팔둘레, 가슴둘레 이런 것만 해도 이미 숫자들이 굉장히 그래서 많아지니까 5차원 이게 5개의 좌표라는 게 5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5차원 공간에 있는 점 하나죠. 그 차원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아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위상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3차원 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차원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짐작만 할 뿐이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어려운 건데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차원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베티수 값을 구하고 그 베티수의 값으로부터 이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이렇게 역으로 추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위상적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로 잠깐 들었던 농구 선수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뛰는 속도, 뭐 얼마나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나, 뭐 그다음에 손으로 내는 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그 사람을 측정하는 50개 정도의 만약에 파라미터가 있다고 한다면 50차원의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또 네. 다른 선수는 50차원의 또 다른 점이 될 것이고 점을 50명을 다 찍어 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요 사람들은 함께 그룹핑이 돼 있네. 이 사람들은 수비, 이 사람들은 공격에 최적화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감독이 전략을 세울 때도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요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제 이기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투입하면 좋은 사람들. 이쪽은 우리가 뭐 막 따라가야 되는 급한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데이터 그 점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의 구조가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점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유용한 거죠. 네.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는 사실 위상수학뿐만이 아니라 고전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렇게 고차원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하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데이터 분석에서는 차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무리 이게 고차원에 있는 점들이 있더라도 이 중에 핵심되는 차원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뭐 선형태 수학이나 이런 또 다른 수학을 적용을 해서 차원을 줄여서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게 그 통계학의 또 중요한 또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고차원을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뭐 사실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 분석에서는 차원을 줄여서 눈에 보이게 한다면 네. TDA는 차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그대로 두면서 뭔가 그것들의 그 모양, 공간 네. 이런 거를 유추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거의 그래서 네. 예,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말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혹은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어떻게 군집화를 하느냐 하는 그런 쪽의 연구가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원을 줄여서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저렇게 원형이나 저렇게 Y자 형태로 생겼으면 저것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저런 모양을 가진다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저건 원형이야, 저건 Y자형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원형 Y자형이라는 건 어떤 모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위상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베티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위상적인 관점에서 이 모양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데이터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 나가는 과정이 바로 TDA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 점들의 좌표가 있다라고 치면 점들의 좌표의 평균은 다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인 위치만 보고서는 Y와 O를 구분할 수 없겠죠. 물론 그렇죠. 분산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계학에서 뭐 계산하는 건 그런 평균이나 뭐 분산이나 뭐 이런 걸로는 저게 안 드러나거든요. 저런 모양이라는 게.
근데 이제 기존에 어쨌든 그 통계 분석을 이제 쭉 활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저렇게 아니야 그걸로는 좀 부족해 TDA를 활용해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너무 모두가 잘 알다시피 AI나 뭐 데이터 그런 분석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사실은 그 과정들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그림인데요. 네네. 왼쪽은 팬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저 왼쪽 그림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섞습니다. 저런 노이즈를 섞어서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은 여전히 저거 뭐 노이즈가 섞여 있건 안 섞여 있건 거의 같은 그림이잖아. 네, 저거는 똑같이 쟤도 똑같이 팬다 판다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 논문에서 왼쪽 그림을 보고 판다라고 판단하던 인공지능이 저렇게 노이즈를 섞으니까 갑자기 저게 기본이라고 하는 긴팔 원숭이라고 판단을 하는 현상을 관찰을 한 거예요. AI가 저 오른쪽 그림을 보고 긴팔 원숭이라고 예. 그랬다고요? AI 네. 바보네. 근데 분명 왼쪽 그림을 봐서는 네. 판다라고 하던 애가 네. 갑자기 뚱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AI가 왜 개나 고양이 잘 구분 못하는 거 그거 아세요? 사진 이렇게 쫙쫙쫙 보여주고 무슨 케이크하고 뭐 이렇게 뭐 고양이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놓고 보여주면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 보셨어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돼요 이제. 지금은 예, 초창기에는 왜 초창기에는 그거를 잘 굉장히 구분 힘들어했죠. 못했잖아요. 예. 그거랑 뭐 좀 관련이 있는 10년 건가요? 전쯤. 그러니까 2014년 네, 것도 딱 10년 전 네. 한 근데 거니까. 과학자들이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AI는 이걸 다르게 분석을 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라는 궁금해요.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AI 기술을 만들 때 이 그림의 국소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가면서 얘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이 그림의 부분만을 보여주면서 그림의 특징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라 저렇게 노이즈가 섞이면 국소적인 정보가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똑똑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저 그림을 보면은 판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림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향상을 시키려면 저렇게 국소적인 정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위상 수학이 사실은 글로벌한 정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정확한 표현인데요. 저 데이터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 TDA를 적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TDA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가지는 모양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데이터는 사실 점들이니까 그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약간 멀리서 보면 뭔가 하나의 데이터들이 어떤 구름처럼 뭔가 모양을 이루고 그럼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모양을 어떻게 주면 될까? 그 정계도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모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TDA를 연구를 하거나 TDA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모양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사실 TDA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